하면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같이 어우르는 유연성을 갖는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 굉장히 외교적인 전략상의 전환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양국 간의 지금 이 교류가 상당히 이제 빈번하게 있습니다. 뭐 비행기가 일주일이면 몇백 차례 이렇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의 그 재래시장이나 명동은 완전히 중국 특수를 누리고 제주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그런데 정말로 중국 사람들한테는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중국 사람처럼 고래처럼 숨을 쉬겠어요. 우리가 고래에 숨을 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중국 사람하고 할 때 약속 같은 거 하고서 꼭 지키고, 중국이 안 지켜도 우리는 지키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신뢰를 얻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나는 합니다. 앞으로 중국에 우리가 한 1천만 명 정도 와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변창을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신뢰다. 근데 중국식 신뢰와 서양식, 미국식 신뢰는 좀 달라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하는 고신뢰 사회라는 걸 보면은 그 신뢰는 투명성에서 출발하거든요. 다 까자. 모든 걸 다 까서, 섰다 같은 화투 하죠, 화투. 옛날 젊었을 때 화투를 친 적이 있는데, 섰다 해서 까자! 그러잖아요, 그죠? 까놓고 하자. 그런데, 포카페이스는 말이죠. 38 망통 가지고서, 이 무슨 땡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해서 돈 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 섰다 같은 걸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을 그렇게 보면 돼요. 중국은 굉장히 의문스럽지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한국 사람은 톡톡 까고 다 깔라고 해요. 근데 중국하고 하려고 하면 신뢰는 밀통적신이다. 우리가 거기 책에 보면 5개의 사자성어 중에 하나죠. 은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까자고 해. 우리는 자꾸 섰다를 만져가지고 자꾸 중국 보고 까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중국이 우리 앞으로의 신여백이에요. 한국의 국민들의 불만을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여백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신여백의 소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이다. 중국을 신여백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강력한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외교 안보도 이렇게 유연하게 잘해야 되지만 중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얻는 거죠. 그 신뢰는 밀통적신이다. 은밀하게. 사실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말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굉장히 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지만 나는 안 믿은 것 같아. 여기 미국 놈 첩자인지 알 수도 없고, 또 갔다가 한국 정부에도 다 보여 바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다가 2008년 이후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해. 이게 벌써 5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지금은 원자부하고 후신다고 욕도 같이 하고 막 그러는데, 농담으로. 한국에서 대통령이 맨날 만화에 나온다. 한국에 우리 개그 콘서트 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대통령이 맨날 우스꽝스럽게 나온다. 여기도 지금 후신다고 서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 사람들한테 시득한 사실을 너무 북경대에 있는 주평 교수가 나보고 책을 사인해가지고 한 번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번역해서 책을 낼까봐 걱정인데 그 안에 중국에 대해서 너무 낱낱이 써가지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밀통적신이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중국과 신뢰를 쌓는 첫 뼘이에요. 거기서 알려진, 거기에 들은 얘기를 너무나 이웃 사람한테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러는 걸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면 저 물개라고 해요, 물개. 저 물개라고 해야 돼. 거기서는 담아뒀다가 푹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건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아느냐. 사실 나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이 대변혁기를 갈 것이고 그 변혁기에 있어서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무엇이라고 예측이 되며 그것이 한국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나는 중국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이거 잘 오래 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살 텐데 지미지창이다. 중국은 다양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도 알아야 되고 큰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갖기 쉬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착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외교부 관리자한테 얘기해요. 중국은 대국이다. 중국은 굉장히 대국이다. 마음이 크고 통도 크고 굉장히 이해심이 많고 큰 사람이다. 이러는 것은 오해예요. 중국 사람들은 의외로 소심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연 대국적 기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중국은 생존을 위해서 급급할 뿐이에요. 중국은 14억을 들이고 생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 야, 한중 양국 간의 무역이 1등이고 뭐가 4등이고 뭐 하죠? 어?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그만큼 중요시 여길 것이다. 중국은 절대 한국이 자기들의 인터레스트 그룹에서 1위가 아니에요. 한국에 아마도 한 10등이나 어느 됩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바이탈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아주 바이탈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많은 걸 요구해요. 그죠? 야, 우리가 중국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주잖아. 근데 사실 중국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미국, 그죠? 일본, 그다음에 독일, 몇몇 나라 다 지난 다음에 한국에 나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중국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요. 거기서 둘 사이에 굉장히 서로 간에 인식의 격차가 있어요. 섭섭해. 야, 우리를 그렇게 하면 편안한 사태가 터졌는데 와가지고 누구가 와가지고 말이야 뭐 하는데 그게 행동이 많이 되겠어요? 그럼 그 애들은 뭐냐? 한 구석에서 나타난 일을 좀 조용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야.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바이탈한 이슈, 인터레스트, 그죠?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바이탈한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반면 걔들은 중요하지만 바이탈하지 않은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섭섭해. 우리가 정말 중국에 대해서 섭섭해. 근데 무슨 또 착각을 하느냐? 우리가 걔네들이 중국이 우리보다 못 살 때가 있었어요. 막상 발 마사지 하니까 집중 조금 주니까 되게 고마워하고 그걸 보고서 야, 이 쟤들 아직 모르는데 이 폼을 너무 많이 잡았어. 까버렸어. 중국 사람들이 다 카운트하고 있어. 그러다 언젠가는 그냥 물속에서 푹 하고 나올 거야. 응? 그거 어쩔 거야? 중국 사람들이 다른데 젠틀하게 잘 들어요. 그게 다 쌓이는 거야, 이게. 신뢰. 근데 우리는 참 옛날에 관광객들도 있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왕징에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 할 때 아주 그냥 좀 리즈너블 하지 않게 최신이 했는가 봐.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국들이 나한테 많이 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지 좀 살게 됐다고 되게 까불다. 근데 요새 와서 또 우리 하니까 그거 봐라. 왜냐면 이런 것을 다 착각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국장 때
노태우 대통령이 러시아에다가 14억 7천만 불 빚을 줬어요. 물건을 줬어요. 치약, 칫솔까지 다 줬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거 받아와라. 나는 노태우가 다르단 말이야. 나는 그걸 받아오는 대통령이 되겠어. 그러니 뭐 재무장관이 얼마나 맨날 치동을 당했는지 내가 담당 국장에 받아오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 보니까 너무 몰라. 이게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를 잘 모르더라고. 근데 이거 얼마든지 속여먹겠더라고. 이거 화이트보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협상하는 거야, 이제. 그 알루미늄 몇 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 헬리콥터하고 이렇게 좀. 근데 내가 엄명을 내는 게 뭐냐면, 절대 속이지 마. 야, 그거 몇 푼 해가지고, 이자 몇 푼 더 받아서 뭐 할 거냐, 말이야. 쟤네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지 누가 알아.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한테 가서 이렇게, 러시아에 우리한테 사정하고 말이야. 요거는 뭐로 더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하냐. 근데, 회담을 하면, 점심때가 됐는데도 밥 먹을 생각도 안 해. 러시아 대표가. 그럼 하수씨 맥도날드 햄버거 가서 빅맥 200개. 이렇게 시켜오는 거야, 다. 어? 세트. 우리 돈으로. 그럼 뭐 2개씩만 먹어. 막 러시아 사람들. 근데 다 주고. 그러면서 요즘 받았어. 나중에 또 탱크까지 가져오라 그래서 쓸데도 없는 탱크까지 가져오고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고마워하는 거야. 그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인상이 되게 중요했던 거야 이게. 참 문제는 뭐냐. 중국도 마찬가지야.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자리를 잡고 우리가 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잘해야 돼. 우리 외교관들은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만 만난다고. 외교부에 무슨 연구소에 제한된 사람 만나지만 여러분들은 일반 소매들을 맨날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또 고용하면서 걔네들 또 종업원도 들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중국과 신뢰관계가 쌓이면 서로 이익의 균형과 안보상의 세계 균형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거기다 하나 더 나가서 나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머리를 참 많이 했어요.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북경대학파하고清華대학파하고 인민대학파하고 성격들이 상당히 다른 건데 미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결국 남한하고 해서 남한이 중심이 돼서 통일이 되면 그때 중국이 어떻게 처신을 할까? 뭐 이런 걸 이제 서로 간에 논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중 우호 조약에 의해서 군대를 파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3쯤 되고 7화는 우리는 뭐 거의 군대까지는 안 한다. 뭐 그래요. 그래, 북한이 무너져가지고 만일 남한이 통일하면 너희들하고 국경을 마주할 텐데 그래도 좋으냐? 그때는 통일정부, 남한정부하고 협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3쯤 돼, 3. 나머지 4는 뭐냐? 하여튼 현상을 좀 보자. 지금 아직 통일되다고 모르는데 뭐 자꾸만 골치 아프게 그런 거 묻냐? 뭐 이런 사람들이 4쯤 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이익은 남한에 있지 북한에 있지 않습니다.